예, 뉴스탑10이 뽑은 6위와 8인데요. 글쎄요, 좀 논란을 빚고 있는 여권 인사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삼선 의원 출신인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이 자신의 직급을 간부로 채용하려다가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사회 노조 측에서는 그 녹음 파일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한번 그 녹음 파일을 듣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법적 근거는 저 마사의 법이 우선이지. 까다롭다 자식 오르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네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 방해할 일이 아니잖아. 내가 10일날 장관하고 부서장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내가 장관하고 협의할 테니까 그냥 임용 절차 다 밟아. 준비 알았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자동차 안으로 추정되는 저 녹음 파일 목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봤는데요. 김 변호사님, 예전 보좌관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김우남 회장이 얘기를 하니까 글쎄요, 불가하다라고 봤더니 이렇게 폭언을 했다. 이건 뭐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한국마사회가 어떤 데냐 하고 말씀드리면 이제 경마, 아시아 과천 경마장을 하는 그 관할하는 단체입니다. 예. 한국마사회가 뭐 속된 말해 여의도 주변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다. 그래서 한국마사회장으로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을 갈 수 있는 여권의 실력자들 가는 자리 중에서 거의 몇 손가락에 꼽히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죠. 이건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진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권에서 그래왔습니다. 예. 마사회장은 실력자가 가는 자리로 알려져는 있죠. 근데 어쨌든 여당의 삼선 의원 출신인 김우남 전 의원이 마사회 회장으로 갔습니다. 김우남 전 의원이 회장 가서 뭘 하려고 그랬냐면 예전에 본인이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을 거기 비서실장으로 선임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는데 예전 같으면 그냥 나 비서실장 이 사람 시키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워낙 낙하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낙하산을 내리꼽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권고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사회 직원들이 그 상급기관의 농림식품부잖아요. 거기랑 협의했더니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낙하산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국마사회를 관할하고 농림식품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당 삼선 의원 출신인 김우남 마사회장이 해라. 정부 지침이건 뭐건 내가 국회의원 12년 했는데 아까 녹취록 보셨잖아요. 내가 장관 만나서 풀 테니까. 예. 아마 농림식품위원회도 제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풀 테니까 너희들은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폭언을 하니. 그러니 두 가지 지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부 지침까지 어기면서 본인의 전측근을 안 치려고 했던 낙하산을 안 치려고 했던 그 행태 또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예.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욕설을 했던 그것도 문제. 왼쪽으로 가도 문제, 오른쪽으로 가도 문제. 둘 다 문제인 거죠. 그런데 김우남 회장이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냐면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예. 결국 채용이 안 했으니까 부정 채용이 아니다. 질책 도중 부적절하다는 건 사실이고 당사자에게 사과한다.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이요. 채용을 안 했으니 부정 채용은 아니다. 이거 이수근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게 뭐 동문서답 같은데요. 안 해야죠. 뭐 이렇게 직원들한테 어떻게 욕설을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폭행을 해가지고 오늘 탈당한 걸로 돼 있는데. 예, 송원석 의원이요. 네, 그래서 송원석 의원인데요. 이렇게 어떤 국회의원이라고 했던 분들, 특히 삼선이나 있으면 알만큼 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직원한테 이렇게 욕설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이건 뭐 국민들께 뭐 사과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해한 부분은 마사회 회장인데 외부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원래 운전사하고 비서는 쓸 수 있거든요. 외부 채용이. 법에도 있고 인사규정에도 있어요. 예. 근데 권익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낙하산 문제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데 굉장히 이건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사회장에 들어가서 직원들도 잘 모르는데 비서와 운전수도 채용을 못한다?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다만 해명 중에 실패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 취재 발언은 그거 앞으로도 좀 논란이 좀 될 것 그 발언 같은데. 자체가 부적절하죠. 예. 그런데 김우남 마사회장은요.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지금과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마사회장을 상대로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상한 걸 좀 봤어요. 경영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까? 예. 봤더니 말이죠. 어떤 사람이냐? 이거 국가정보원 사람이에요. 대북관계 마사에서 취급합니까? 이 사람에게 천하의 경호원 회장이 자문 얻을 게 있습니까? 이거 월 500만씩 주고 4대 보험 가입시켜주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이제 이런 말 더 하긴 싫은데 너무 자주 인용해서 내로남불 얘기가 또 나와서요. 당시에는 국회의원 때 특채를 비판해서 다 마사회를 상대로 김우식 교수님 뭐 벌써부터 웃으시는데 이 뭐 논평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좀 우리가 우습게 넘어간다면 저렇게 국회의원 시절에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마사 회장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속에서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욕하면서 따라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피감 기관을 앞에 따져놓고 볼 때는 정말 마사회의 저런 잘못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예. 본인이 정작 마사회장으로 가니까 자신의 보좌관 출신을 왜 쓰지 않느냐고 저렇게 욕설까지 해가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것들이 사실은 거짓된 행동이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마사회의 그 허점을 알고 자기가 마사장이 되니까 오히려 그 특혜를 누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진짜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요. 예.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서실장을 채용하려고 했더니 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못합니다라고 제도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까 그 따져 물었던 경영자문위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뭐 물론 다는 아니고 저 김은환 의원님 한 분에게 하나는 이야기겠지만 정말 국회의원 할 때 다르고 마사회장 할 때 달라서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른 또 말과 행동이 다른 행동을 이제는 국민들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당 출신 마사 회장의 폭언 논란 말고도 또 하나의 구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요.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간부로 근무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도원 의원. 네. 전효관 비서관인데 글쎄요. 51억 일감 몰아주기 금액이 꽤 상당한데 물론 일단 의혹 수준입니다만 어떤 당시의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습니까? 전효관 비서관이 현재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문화비서관입니다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시에 근무했고 혁신기획관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일할 당시에 본인이 옛날에 창업했던 회사 그리고 본인의 아주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서울시에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그 주목할 거는 이 그 회사 많이 그 일감을 몰아받았던 그 업체의 그 대표가 이번에는 전효관 비서관이 청와대로 간 뒤에 서울시에 다시 그 빈자리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장으로 좀 다르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거고 그 업체는 이 센터장의 부인이 또 맡아가지고 어떻게 야당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떤 먹이 사슬 같은 거를 구성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고 특히 그 현직 대통령 그 비서관이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과 관련된 혹시 그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그러니까 단순히 도덕적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김은환 그 마사회장 문제도 있고 전효관 비서관 그 문제도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하나 쌓여왔던 적폐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이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효관 비서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논란이 좀 커지니까요. 2006년 이후 회사 운영에 개입해서 일을 한 적이 없고 심사나 사업에 개입한 적이 일절 없다. 이 본인과 관련된 일감 몰아직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제가 질문 드릴 건 다음 화면에 짠 하고 나타날 건데요. 예. 오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금 저희가 짚어봤던 마사 회장의 폭언 논란 그리고 비서관의 일감 갑질,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는데 청와대의 대응이 좀 빨라졌단 말이에요.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지금 대통령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과 후에 청와대 대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뭐가 터졌습니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세가 불륜 이런 문제도 터졌잖아요. 그게 예. 뭐 불법이고 비리는 아닌데 이 내로남불이다.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서 선거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었죠. LH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선거 지고 나서 민주당이 쇄신을 해야 되냐 뭐냐 뭐 하고 청와대도 지금 뭐 인사쇄신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예전에 서울시에 근무할 때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았을 수도 있는 어떤 의혹 있는 사건들이 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공교롭게도 어쨌든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하고 겹치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커져서 만약에 이제 수사를 했더니 비리인 것이 밝혀지면 현 정부는 부패는 없고 굉장히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 일 키우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감찰해서 문제 있으면 잘라낸다라고 대통령이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청와대의 저 이례적인 신속한 대응이 저는 올바른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게 청와대 지금 문화비서관으로 현직에 있으니까 청와대 감찰을 했던 것도 있지만 저게 사실은 실제 저 의혹이 집중된 기관은 서울시에서 혁신기획관 했을 때 이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시 돌아가면 뭐냐면 아까 오세훈 시장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의 흔적 지우기 이야기 나옵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지난 10년을 이야기할 때 또 많이 비판받는 대목 중에 하나가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세금 생태계를 형성해가지고 서로 나눠먹게 한다는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아마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표적인 의혹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저는 아주 혁신적, 아주 획기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울시의 혁신기획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설립했던 어떤 회사를 자기 가장 친한 지인에게 대표를 맡겨주고 일감을 몰아줘가지고 50억 상당의 이 이익을 챙겼다? 이게 아니라 물론 매출을 올린 겁니다만 저걸 보면 정말 자기들끼리 서로 짜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수익을 서로 창출하는 이런 구조들이 짬짬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대놓고 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기가 만든 회사를 자기 친한 친구에게 명의를 넘겨주고 그 친한 친구가 다시 또 사회적 경제적 시세터 소장을 오니까 부인한테 명의를 넘겨 이렇게 많이 보이는 짓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례가 비단 한 건으로 끝날 게 아니라면 예. 서울시 그동안 이루어졌던 이 시민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이런 세금 관련된 거가 관련된 지원사업, 영역사업,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저는 재검토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 일단 그렇게 시각을 갖고 계신데 일단 전효관 비서관은 본인 스스로가 이것과 일적 관련된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의 즉각적인 감찰 지시에 어떻게 이 의혹이 드러날지 저희도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 일단 구설에 오른 여권 인사들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제 임무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